자, 안녕하세요. 신화호부동산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시는데, 방문하실 때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라든가 이비자라든가 여러 가지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비자 입국을 제외하고 이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비자 이외에, 그 다음에, 관광 비자, 상용 비자, 투자 비자, 그리고 결혼 비자,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오는 학생 비자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간이 얼마냐 또는 연장이 가능하냐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할 때 쓰는 건 현재 이 비자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비자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장해서 쓰는 걸 막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비자, 상용 비자 이런 비자들은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상용 비자, 투자 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비자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이 굉장히 여유롭게 변하면서 현재 이 비자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연장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24년도까지는 바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이러한 비자들이 이 비자가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거를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비자가 나갔다가 다음날 들어오는 거는 요즘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상용 비자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미국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1초를 들어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 또한 무비자 있고, 중국인들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한테 주는 이 입국에 대한 혜택이 이 비자에 대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관광 비자. 요거는 길게 못 해요. 3개월이 맥스예요. 3개월 이상이 안 되고 요즘은 복수를 잘 안 주더라고요. 단수. 복수와 단수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 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게 단수. 한 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베트남을 기간 내에 이게 복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용 비자는 이게 좀 어려워요. 상용 비자는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데 상용 비자 받기가 좀 많이 난해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결혼 비자를 받으면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이신 분들은 결혼 비자를 많이 발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투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 비자가 발급받기가 제일 용이하고 연장도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자 신청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한국에서 들어가셔갖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 질문 사항에 답을 쓰시고, 사진 올리시고, 결제를 하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쉽게 발급이 되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연장이 안 되고, 여기서 베트남을 출국한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시면 이 비자가 발급이 돼요. 하지만 발급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칭 말하는 이 에이전트를 이용하죠. 그래서 대행사를 이용하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비자는 그리고 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직접 하시면 돈이 절약이 되는데요. 잘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존재하고 있는 대행사들을 이용하시는 게 비자 발급하는데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이 1월 31일이 말려면 최소한 2주 전에는 신청을 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같이 이 투자 비자들은 안 나가시고 바로바로 연장이 가능한데, 이 노동 비자 또는 상용 비자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셔야지만이 불법 체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스테이에 대한 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버스테이가 다 틀려요. 업체마다 틀린데 사실은 오버스테이는 6개월이 맥스예요. 6개월이 넘어가면 벌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맥스가 3천만 동인데 안타깝게도 대행사에 가시면 많은 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오버스테이를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6개월이 넘어갔으면 쭉 계시다가 나갈 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 비자를 받는 게 가장 편하죠.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고요. 투자 비자도 투자금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비자는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날에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한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을 떼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입금을 하고 그 입금이 되어 있는, 내가 이 돈이 이만큼 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투자할 것이다라는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점이죠. 결혼비자는 혼인신고서가 있으면 돼요. 혼인신고서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서만 있어도 결혼비자는 나온다. 결혼비자도 짧게는 3년에서 2년, 3년에서 5년까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시고, 기간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공안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사하고 얘기만 잘 하시면 좀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많이 거부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이제 귀가 나와야 한다든가, 안경을 꼈으면 안경을 벗어야 한다든가, 그리고 눈썹을 머리카락이 가리면 안 된다든가, 이러한 사진에 의해서 가장 많이 거절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서류에 사인을 본인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에 맡겼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대신해라는 대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집집마다 비치해야 될 거주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명 레드북이라 불려지는, 또는 핑크북이라 불려지는 이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등재가 돼 있고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을 안 받고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사진 같은 경우 잘 확인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자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1년짜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에 사진을 붙여주는데, 보통 우리가 2년 이상 장기 비자를 받으면 거주증이라는 베트남 신분증을 주죠. 그래서 그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주증을 반드시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거주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찰이 요구할 때 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집에도 거주증, 아까 말씀드린 레드북이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져 있어야만이 베트남에 장기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자 종류에 대해서, 장기 체류를 어떻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가고 신용이 있는 에이전트와 비자를,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자라는 게 보통 신청하면 한 2주 정도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에이전트를 잘못 만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화면에 떠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SNS로 연락을 주시든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동산과 함께 거주증, 비자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동산을 얻는 이유는 장기 체류를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